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강의를 초창기부터 한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제도가 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됐네요. 선생님들 이렇게 그 화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치매 요양보 기술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임종 호스피스 요양보, 세 번째는 응급처치 기술. 그래서 제4장 특수 요양보 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치매 전문 간호사입니다. 저는 워낙에 간호사 출신으로서요, 병원에서 22년을 근무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사회복지와 함께 치매, 고령화 사회에 치매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간호사이지만 사회복지 부전공을 해서 또 사회복지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혀져서 치매가 진단이 안 받더라도 노인이 되면 전부 치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치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치매 전문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치매에 대해서 더더욱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재미를 갖고 저랑 같이 치매 요양보호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요양보호 기술 페이지 490쪽을 펴겠습니다. 뭐 제 소개가 제대로 됐나요? 저는 강사 윤경자입니다. 선생님들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펴볼까요? 490쪽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치매 대상자는요, 일상생활을 특히 잘 못하세요. 그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특징은 다른 질병과 달리 과거에 능숙하게 잘했던 행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는 뭐 이제 그 여성 어르신들은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세탁기도 잘 돌리고 렌지도 잘 돌리고 이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동작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단순 동작이 뭐냐면 우리가 밥 먹는 거 못해요. 삼키는 거 못해요. 씹는 거 못해요. 우리가 섭취하고 배설하고 이런 거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런 단순 동작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죠. 그 다음에 목적 없이 돌아다녀요. 나중에는. 그래서 배회라고 하죠. 폭력적이고 또 망상, 또 야간에 막 소리 지르고 또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나나? 첫째는 인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잊어버리고 상황 분석이 하기 어렵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요. 자, 금방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는 그죠. 우리가 뭐 1, 2초 만에 잊어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질환으로 할 수 없게 된 일도요, 해왔던 대로 하려고 고집해.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고집이 세지만, 치매 대상자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또 사고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 우리 교재 49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항상 치매는 걸렸지만, 그죠?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또 따뜻하게 항상, 대하고, 또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치매는요, 자존심은 치매가 안 걸려요. 그래서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정면에서 무시하거나 이런 건 대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존심은 치매가 안 걸린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옆에서 우리가 케어를 해드릴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자,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살린다. 이거 잔존 기능이라 그러죠. 잔존 기능을 우리가 가장 케어를 잘하는 거는요. 잔존 기능을 살려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케어가 우리가 가장 케어를 잘해드리는 겁니다. 자, 5번째,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환경을 바꿔주고 또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 다음, 치매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치매는 10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이 1000명 다 상태와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사례가 있네요. 자, 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잘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근데 딸이 엄마 된장국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 어르신은 자존심이 상하게 됐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음식인데요. 음식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울 상태에 빠져서 식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더라도 위험이 수반하지 않는 한 비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음식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음식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보조로 딸이 같이 들어가서 간도 맞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식사에 있어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않는다. 의치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럼 삼켜버려요. 의치가 들어가냐고요? 들어가요. 우리 목은요, 생존의 법칙이 있어서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치 분명히 잘 삼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헐렁헐렁 하면 끼지 않으셔야 돼요. 삼켜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끼지 않는다. 진화론으로 인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음식, 또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 돼요.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은 음식 제한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안 보이는 데에 갖다 치우셔야 됩니다.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한다. 접시는 편편하잖아요. 우리 뷔페에 가면 편편한 접시에 먹잖아요. 못 드세요.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목한 국대접 같은 사발을 사용하게 합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겠죠. 잘 보이고요. 떨어져도 안 깨지고요. 위험하지 않죠. 자, 소금이나 간장 이러면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다 먹어요. 소금 한 병 다 먹고요. 간장 한 병 다 마십니다.
그래서 식탁에 두지 않는다. 씻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갈아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갈아서 먹기 쉽게 제공하고요. 묽은 음식은 사례가 잘 걸리니까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걸쭉하면요, 입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도로 흡입해가지고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묽은 음식보다는 걸쭉한 액체 음식이 사례가 훨씬 덜 걸려서 이 걸쭉한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여하거나 초조하거나 할 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밑에 보시면요, 치매 대상자가 조여하더라도 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아니에요. 살에 걸리고 그 흡인성 폐렴으로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식사 전 돕기 방법을 볼게요. 자, 1번에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요양보사가 미리 확인한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되겠죠? 실온 정도가 좋습니다. 비닐로 된 식탁고 또 식탁용 매트를 깔아 드린다. 막 다 흩어버리고 그렇습니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 막 흩어버려서 옷도 다 젖고 그러니까 턱받이보다는 넓은 앞치마를 입힌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조리한다. 자, 그 다음에 식사 중 돕기, 식사 중, 지금 식사하는 중이거든요. 판단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요양보사가 적당한 물을 따라줍니다. 물 잘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지만 눈도 잘 보이고 손도 잘 기능을 잘해요. 그냥 막 따릅니다. 따르는데 주전자 물을 다 따라서 문제예요. 막 철철철철 넘어요. 그래서 이 물은 요양보사가 분명히 물컵에 따라 드려야 됩니다. 자, 물을 마실 때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막 컵에 물도 쏟고 또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니까 뚜껑 있는 또 빨대까지 정착되어 있는 그런 컵을 사용한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왜요?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그런 잊어버려요. 자기가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숟가락 자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 인지할 수 있도록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왜 그러냐면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콩나물은 노란색, 김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시금치는 파란색,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먹으면 이게요 막 혼란스러워서 막 귀신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그죠? 착각을 하고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밥상을 막 쳐버리고 이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음식을 내놔요. 김치만 내놔요. 다 드시면 접시 빼고 시금치 내놔요. 다 드시면 접시 빼고 콩나물 내놔요. 그래서 하나씩 음식을 내놓으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씩 하나씩 내놓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엄청 느려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식사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TV를 끈다. 음악을 들으면 소화가 잘 되고 체하지가 않는다는 연구 발표가 있고요. TV를 끄는 거는 어떤 소란하고요. 집중, 그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TV는 끕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 이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우리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바로 식사하도록 컵에 물을 담아놓고 생선 가시 같은 건 미리 다 벌려, 이렇게 그 가시 같은 거는 뼈를 제거해가지고 살점만 식탁에 담아서 드립니다. 자, 식사 후 돕기 방법이 있어요. 자,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체중 감소가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리셔야 되죠. 자,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으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해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치매 요양보호 기술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식사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리 다음 장 또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전에는요, 식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교재에서는요, 페이지 494쪽,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대상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습관을 파악한다. 그죠? 기록을 해보시면요, 이분이 언제 배설을 하는지 평균이 나와요. 그 습관이 파악되면 습관에 맞춰서 우리가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파악을 해서 꼭 기록을 해보시고요.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얼른 가도록 하시면 좋겠죠. 치매 대상자의 옷은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다.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얼른 내리셔야 되잖아요. 벨트나 단추 이런 옷은 좀 시간이 걸리고 옷은 다 쌓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닙니다. 자, 5번에 야간에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화장실까지 가는데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동 변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저귀를 차면 긴장을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잘 기저귀를 찼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주고 실금했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오줌을 쌌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어르신. 그래서 괜찮다고 일단 얘기를 해드립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할 경우 주의를 준다. 이건 아니죠. 치매니까 실금을 했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내용입니다. 나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요. 비언어적 신호는 어떤 말은 안 하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옷을 올리거나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는다.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은 거죠. 서성이가 안절부절하고 구석진 곳을 막 이렇게 찾는다.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화장실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배설 돕기 방법,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입니다. 식사 전, 외출 전 화장실을 이용하여 우리 어르신 우리 화장실 가보세요.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유도해야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식사 전, 외출 전, 그죠? 꼭이죠. 그때 꼭 밥 먹으려 그러면 또 소변 보시고 대변 보시고 막 그러면 또 밥맛이 없죠. 그러니까 식사 전, 외출 전 이때 꼭 화장실을 가도록 하고요. 여기 치매 대상자와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에 가도록 한다. 여기 X예요. 왜 그러냐면 얼핏 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지만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꼭 화장실에 가도록 한다. 뭐 가시면 좋겠지만 안 간다고 하면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을 설명하며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는 손과 발이 그냥 아주 자유롭고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도록 가르치는 거야. 설명과 지도가 우리 요양보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랍은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했어요. 오줌을 싼 거죠. 이럴 때 대처 방법. 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뭐 쌌는데 어떡하라고요. 그죠? 화를 내지 않는다. 가능한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이건 아니죠. 그 옷을 얼른 빨리 갈아입는 게 우선이니까 천천히라는 말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갈아입히기는 갈아입힌다. 빨리 갈아입힌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고요. 자, 3번 매일 섭취 내용, 실금 사건, 배변에 대한 요구,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 요실금이 있으면 계획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우리가 보통 배뇨 훈련은요,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보는 거예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자, 배뇨 후에는 앞으로 구부리거나, 그죠? 그 다음에 치골상부를 눌러줘 방광을 확실히 빌리도록 한다. 우리가 소변을 보고 왔는데 5분도 안 돼서 어떤 실금했어요. 소변을 쌌습니다. 이거는 방광을 비우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방광을 비우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이거 뭐예요? 배뇨 앞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자, 가슴이 무릎에 닿도록 변기통에 앉아서 바짝 구부립니다. 그러면 방광이 꾹 눌러져서 오줌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방광을 비우는 거고요. 어르신이 구부리라 그러니까 안 구부려 막 뻗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골상부를 눌러줍니다. 치골상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팬티 있는 자리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딱딱한 뼈가 나와요. 팬티 쪽에서 쭉쭉 배꼽에서 쭉 내려가면요 밑에 부분입니다. 그 딱딱한 뼈의 이름이 치골이라 그래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아요. 치골 상부, 치골을 누르면 뼈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치골 바로 윗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찌르듯이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요. 찌르듯이 꾹 눌러주면 방광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을 나오게 하고 방광을 비우는 어떤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구부린다,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그래서 방광을 비우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는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그죠?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설사가 더 하죠.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제한해야 되겠죠. 끝났는지 여기서는 이제 그 페이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페이지 아니 이제 그 끝나면 그 요양보호사 뭐 하여튼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페이지가 끝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여기 이제 몇 페이지가 안 나오니까 슬라이드 이렇게 이렇게 좀 나와요. 한마디 해주세요.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요, 마지막 4번부터 그냥 읽으면서요? 아니요, 여기 이제 끝나는 조금 아까 끝난 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7장이라서 작아서 네. 그냥 붙여서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것도 7장이에요. 9장.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여기 이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열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 이어서 저랑 같이 재밌는 치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생이네요. 자, 표준교재 497쪽에 위생입니다. 우리가 위생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목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수하고 머리 감고 발 씻고 손 씻고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요. 위생 그러면요. 목욕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욕 돕기의 기본 원칙. 이게 치매 대상자의 목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목욕을 하여 거부감을 줄인다. 목욕시키기 너무너무 목욕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욕만 잘 이렇게 따라준다 그래도요. 아주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진짜 이렇게 편리한데요. 어르신들이 목욕하는 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 목욕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어르신 목욕을 안 하면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게요. 이렇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게 인지가 떨어져서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요할 필요 없고요. 단순화한다. 어떻게? 어르신 우리 물장난하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욕 안 하려고 그럴 때 목욕물에 장난감도 넣어주고 그죠? 이렇듯이 단순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장난감 넣어주는 것보다 어르신 우리 빨래해요. 어르신 우리 걸레 빨아서 청소해요. 왜요? 어르신들의 그런 장기 기억을 살려서 옛날에 빨래하자 그러면요. 막 빨래를 푹푹푹
잘 빨아요. 그래서 이제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또 수건 빨고 뭐 이런 걸로 단순화시켜서 어르신을 그저 이렇게 욕실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단순화 과정을 그렇게 단순화시킵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물의 온도는 대상자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걸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다 미리 온도를 맞춰놔야 되고요. 욕조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지 막 그저 낙상 사고 또 물도 있죠, 비누도 있죠, 미끄럽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실내에 꼭 그 미끄럼 방지 매트 또 그 욕실 바닥도 깔고 욕조 안에도 깔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욕실 내에서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혼자 머무르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옆에 요양보호사가 항상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수건을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런 사이에 난리 나요. 옆에 막 샴푸 다 마시고요. 비누 다 깨를 물어먹고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혼자 있게 하셔는 안 돼요. 그러려면 목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빠뜨리지 말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죠, 다 물품을 완전히 준비 상태에서 목욕을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의 필요에 대해서 중심시킨다. 자, 목욕 돕기 방법을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씩 얘기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어르신 바지를 벗어보세요. 어르신 팬티를 벗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떠서 물장난을 하게 해요. 물에 적응하게끔 장난을 하게 하고요. 발목 높이로 물을 받으며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웁니다. 왜 그러냐면 욕조에서 목욕하는 게 안전해요. 넘어지더라도 물에 풍덩 넘어지기 때문에 물의 완충작용으로 골절이 안 돼요. 그래서 욕조 안에서 목욕하고 물에서 목욕하는 거를 우리가 권장하는데요. 욕조의 물을 가득 받고 어르신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목 높이로 물을 받아놓고요. 어르신이 들어간 다음에 차츰차츰 물을 욕조에 가득히 채우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높이로 물을 채우고 들어간 다음에 물을 조금씩 더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운동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샤워 서서 물 틀어놓고 하면요, 낙상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구강위생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및 돕기 방법. 우리가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출혈을 방지한다. 일반 대상자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탄력이 있는 칫솔모를 사용하지만 치매 어르신들은 그 잇몸 출혈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한다.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 어르신들에게 양치하라 그러면요, 꿀딱꿀딱 빨아먹고 삼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 치약은요, 이렇게 화한 느낌이 있어서 맵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를 막 이렇게, 긁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위장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용 치약을 해요. 어린이는요, 달짝지근하고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그 애들이 자꾸 빨아먹어요. 그 약을, 치약을. 그래서 어린이는 빨아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치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예 치매 어르신들도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합니다. 의치는 하루에 6, 7시간 정도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고요. 일반 대상자 의치는 자기 전에 뺀다. 그죠? 우리 자기 전에 빼놓죠? 의치는. 자,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면서
한 동작씩 보여준다. 어르신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은 뭐 사지가 멀쩡해요. 손 동작도 잘 돼요. 그래서 칫솔을 잡고 요양보사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르신 저처럼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한 동작씩 보여주고 따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 설명해야지 요양보사입니다. 어르신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저를 보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동작을 보여주고 지도 설명하는 게 요양이지 해주는 게 요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도하고 설명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경우 입에 가득히 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칫솔이나 또 숟가락을 넣고 또 말을 건네고 이러면 그 물이 뱉어지겠죠. 자, 6번에 보시면 의치는 매일 치매 대상자가 가장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준다. 어떤 어르신들은요 오전에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안 듣고 협조도 안 해요. 그러면 양치 못합니다. 의치 그저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대에 택해서 닦아줍니다. 지금 치매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물을 마시도록 하죠.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위해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한다.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위해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한다. 이거는 그 식후에 차나물을 마시도록 한다. 이건 구강위생을 위해서 차나물을 마시도록 한다는 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옷 입기 499쪽이 있습니다. 옷 입기의 기본 원칙은 계절에 맞는 옷이에요. 또 겨울이면 겨울옷, 여름이면 여름옷, 이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하죠.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막 달린 거, 뭐 반짝이가 달린 거, 정신없는 무늬, 호피 무늬 이런 거는 선택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특히 앉아서 입으셔야 됩니다. 왜요? 낙상사고가 이릅니다. 저 바지를 입든 윗도리를 입든 다 앉아서 입도록 합니다. 속옷부터 차례로 정해놓습니다. 팬티, 내복, 바지, 양말 순서대로 쫙 놔두고 잘 입나 우리가 관찰을 하시고 지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속옷부터 차례로 옷을 정리해 둡니다. 자,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목욕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니다.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착용 테이프,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뭐 이렇게 찍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착용 테이프를 사용한다. 자, 앞뒤를 구분하여 입지 못하는 경우는 앞뒤 바꿔서 입어도 가능한 티셔츠, 앞뒤 없는 옷 입으시는 게 편리하겠죠.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막 안 입는다고 그러세요. 그럴 때는 옷에 이름을 써두는데요. 옷 보면 그 안에 라벨지 있죠. 그 라벨지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써놓습니다. 어르신 이름 딱 써놓으시면 어머니한테 보여드립니다. 어르신 여기 이름 있습니다. 이영자 여기 이름 있잖아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이름 거 맞아요. 그러면 인정하시고 입어요. 그래서 라벨지에 이름을 써둔다. 자,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자, 기본 원칙, 돕기 방법. 치매 대상자에 친숙해진 데 운동을 시켜야 돼요. 뭐 조금 이렇게 친화력이 있어야지 또 같이 따라하고 같이 하고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 쪽서부터 시작하여 다리 쪽으로 한다. 항상 우리가 뭐 국민체조를 하든 뭐 머리 운동, 어깨 운동, 허리 운동, 다리 운동 내려가잖아요. 머리서부터 다리 쪽으로 한다. 자,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에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혼란도 예방하고 그래서 산책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자, 산책할 때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은 그죠? 뭐 A 코스면 A 코스만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오른쪽으로만 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혼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서 산책한다. 이건 틀려요.
왜요? 날마다 A 코스면 A 코스,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오른쪽으로, 그것만 하셔야 돼요. 왜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같으면 정상인이라면 또 다른 데도 바꿔보고, 그죠? A 코스 가봤으면 오르는 B 코스 가보고, 앞산 가봤으면 내일은 뒷산 가보고 하잖아요. 치유 대상자는 그렇게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자, 5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선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죠? 균형만 잘 잡으면, 그죠? 서서 하시는 게 효과적이죠. 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서 앉아서 운동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으면 또 서서 하면 그만큼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힘내시고 화이팅!